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켓큐를 은퇴하기 오늘 11월 4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티켓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루에 3배, 단타용, 위험한 ETF다. 근데 만약 이 TQQ를 장리복리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오늘은 바로 그 비밀, 라오식 BR 투자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TQQ로 은퇴까지 라오식 BR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는 장기 포트폴리오 만들기, 단기 트레이드에서 장기 투자자로 변신하는 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TQQ를 진짜 장기로 들고 가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 전문가들도 하루에 3배씩 움직이게 되는 레버리지다 보니까 장기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TQQQ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TQQQ를 이 욕심을 부려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많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건 단순히 그런 어떤 욕심의 차원이 아니라 장기 복리 자산으로 만드는 법이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 TQQQ를 오래 들고 있지를 못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TQQQ는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줍니다. 2020년에서 2021년에 300%, 300%가 넘게 오른 적도 있었죠. 하지만 2022년에는 마이너스 80% 급락하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타 아니면은 못 버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레버리지를 감당 못하고 포기하게 되죠. 이 상승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TQQQ에 뛰어들었다가도 급락하는 그런 하락장, 폭락장에서는 왜 이런 TQQQ를 이렇게 추천을 했는가라고 하면서 TQQQ를 추천하는 그런 많은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에게 항의하는 그런 댓글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라오식 BR 투자법은 좀 다르죠. 라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동성을 피할 수 없다면 변동성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BR 방식, 즉 이 Variable Rebalancing의 핵심은 비중을 움직인다는 거죠. 시장에 따라서 TQQQ의 비중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시장이 과열되어지는 시장이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이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TQQQ를 비중을 15%로 낮추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장이고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자산들이 이 주식으로 지금 미국 주식으로 몰려들고 있는, 뭐 지금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럴 때에 TQQQ를 느리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조정이 오게 되면은 큰 어려움이 겪게 되죠. 왜냐면 그동안 다 투자를 해버렸으니까. 평상시에는 TQQQ 비중을 20%에서 25% 정도 유지를 하죠. 그리고 조정장이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TQQ 비중을 30%에서 35%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측해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아니죠. 다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종목만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 이 나스닥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흐름을 보는, 그래서 이 지수를 따라서 가는 그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시장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따라 유연하게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저만 하더라도 폭락장에서 살아남고 반등장에서 더 크게 오르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2022년처럼 시장이 급락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절을 합니다. 하지만 BR 전략은 오히려 그때를 더 기다린 거예요. 급락해서 정말 바닥을 향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BR 전략을 가지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장기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나스닥이 결국은 다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오히려 늘리죠. 그 결과 2023년부터 지금 이 올해 이 회복장에서는 뭐 엄청난 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단순히 TQQ를 오래 들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냐면 오래 들고 있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엄청나게 오를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금과 레버리지의 비중을 리듬감 있게 조절해서 이것으로 하여금 장기 복리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실제로 뭐 초보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BR 투자 실천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 시장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들으면 우리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유튜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변동성에 반응을 하는 우리는 그 비중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시에는 20%, 급락기에는 30, 35%, 과열기에는 10에서 15%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 나가면서 이 주가의 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레버리지니까 3배라고 하더라도 나스닥 50일 이동평균선 또 VIX 지수 같은 그런 기준으로 조정을 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VIX 지수 같으면은 과열됐을 때 15% 이하 정도 이 과열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16에서 25 정도면은 이건 뭐 보통이다. 그래서 평시라고 보죠. 20%로 비중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26 이상이다. 이거 지금 조정에 들어가는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 현금 흐름에 그리고 배당 또 이런 것들을 배당이 들어오거나 또 월급을 여기다가 조금씩 넣을 때에도 다른 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열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 구간에서만 티켓들을 추가 매수해 나가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다시 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TQQQ 장기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복리는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 하지만 변동성을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복리를 이긴다라는 얘기죠. TQQQ는 위험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TQQQ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관리되지 않는 그냥 욕심만 가지고 투자하는 TQQQ는 위험한 것이지 이렇게 관리되는 레버리지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의 BR 방식이 이제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면서 쫓아가는, 물론 그것이 다 뭐, 전부 다 옳은 방향이라고는 할 수 없죠. 더 많은 이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리고 더 뭐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보다 태도, 예측보다 관리 능력이다라는 거. 이것만 잘 지키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TQQQ 투자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위험한 도박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제대로 접근해서 이 단기에서 장기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우리들의 투자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를 했던 이런 BI 전략으로 단기 매매자에서 장기 투자자로 한번 바꿔본다면, 그러면 훨씬 더 정말 좋은 그런 수익과 그리고 또 방향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QQQ를 오래 들고 있느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TQQQ를 리듬감 있게 관리해 나가는 그래서 장기 투자 복리적인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가 되기를 한번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